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산모분들이 자기가 이제 기사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서 봤다. 임신 기간 중에 유산균을 먹으면 아기 아토피 발생이 줄어든다. 는 기사를 보고 그러면 임신 기간 중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꼭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A라는 변수를 원인으로 해서 B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유산균을 먹었을 때 아기 아토피 발생이 감소한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연결된 인과관계를 규명한 논문은 제가 찾아본 결과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유산균을 파는 업체에서는 유산균을 먹었을 때 아기 아토피 발생률이 감소한다라는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충분한 의도는 있겠죠.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아토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꼭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발생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토피의 결과를 하나의 원인, 즉 유산균을 먹지 않아서 아토피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면 어떤 논문에 근거해서 이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아토피가 줄어드는지를 뭐 설명한 논문이 있느냐, 그런 논문은 사실은 없고, 이제 유산균을 복용한 산모들이 태어난 아기의 아토피 발생률이 조금 감소한다라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산균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됐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엄마의 장내 미생물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엄마의 면역이나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그 좋아진 상황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아토피 발생률도 조금 낮추지 않을까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돌아와서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좋게 만드는 길이 꼭 유산균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챗GPT나 안 그러면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채나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신다. 당연히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을 모여야 되니까. 그거 말고도 유황식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절주 또는 금연을 하시는 것들도 장내 미생물을 보호하는 길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장내 미생물의 pH, 폐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식초 같은 걸 복용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장내 미생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시중에 팔고 있는 특정한 어떤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아기 아토피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체는 사실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체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미생물들이 형성된 것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오늘 아침 먹었던 음식, 만졌던 탁자, 그리고 마신 공기, 그리고 문고리, 뭐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 고도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리고 열대에 사느냐, 북극에 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의 결과가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몇 포 정도의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몇 포 정도의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몸 안에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지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구역이 있거든요. 각자의 역할, 그 역할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질유산균조차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질유산균, 질쪽에 투입을 해도 반복되는 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몸속에 각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생물들의 균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업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크게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유산균 복용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굳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